안녕하십니까. 2023년 2월 26일 새벽 모의 팩트 시작하겠습니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본인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와 관련해서 기자간담회를 가진 적이 있죠. 23일. 그런데 그 주장에 대해서 사실은 주장이 그럴듯해 보입니다. 그런데 제대로 상황을 파악해서 분석한 기사가 없길래 제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우선 핵심적인 내용이 이겁니다. 사건은 바뀐 것이 없는데 대통령과 검사가 바뀌니 판단이 바뀌었다. 대선에서 패배했고 검사를 하던 분이 대통령이 됐고 무도한 상황이 벌어졌다. 성남FC 사건은 무혐의로 불송치 결정됐다가 대통령 선거 후 재수사가 이루어졌고 갑자기 구속할 중대사건으로 바뀌었다. 대장동도 마찬가지다. 이게 2018년까지 벌어진 일인데 그동안 박근혜 정부도 저를 탈탈 털지 않았느냐. 이런 게 이제 본인의 범죄 의혹과 관련한 해명 내지는 반박 이런 겁니다. 자, 우선 맨 처음에 얘기했던 거. 사건은 바뀐 것이 없다. 바뀐 거 없습니다. 그렇죠? 이건 맞는 얘기입니다. 예를 들어서 이런 거죠. 이재명 대표가 지금 받고 있는 대장동 배임. 그거는 문재인 정부 때나 아니면 박근혜 정부 때나. 왜냐면 이건 2013년부터 계속된 일이기 때문에 똑같습니다. 사건의 성격은. 성남FC 후원금 의혹 이것도 2014, 15, 16, 17 이즈음에 있었던 일이거든요. 사건의 성격 변한 게 없죠. 사건은 그대로 어딘가에 묻혀 있었던 것이다. 그러니까 범죄 의혹은 지금도 다 살아 있습니다. 그게 범죄를 구성한다는 것. 대장동 사건 2013년부터 어찌 보면 작년까지 계속 있었던 일입니다. 왜? 작년에도 그 화천대유 대주주인 김만배 씨가 그 수익을 여기저기 숨겨 놓으려고 혈안이 돼 있었을 때니까. 그러니까 작년까지 거의 10년간 계속됐던 범죄다. 성남FC 의혹 이것도 광고비로 위장한 제3자 뇌물죄. 그건 제가 여러 차례 설명을 드린 적이 있죠. 바뀐 것이 없다는 거죠. 바뀐 게 없는 거는 바로 이재명 대표가 지휘한 사실상 그리고 주인공이 됐던 그런 범죄 혐의는 바뀐 게 없다. 그럼 바뀐 게 뭐냐? 이거 그렇게 주장하죠. 대통령과 검사가 바뀌니 상황이 바뀌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 문재인 정부 때 친문 검찰들이 이거 수사했습니다. 그때 이재명 한 번도 거론조차 되지 않았습니다. 아니 어떻게 대장동 배임 등 대장동 사건의 최종 결재권자가 대장동 범죄를 전혀 몰랐다? 그럼 무능이죠. 무능이고 모를 수가 없는 거죠. 왜냐하면 모든 결정을 성남시장이 했으니까. 근데 거론조차 되지 않았습니다. 정진상도 모든 결재 서류에 다 나옵니다. 근데 마지막 순간에 단 한 번 불러서 조사하고 기소도 안 했습니다. 이러니까 대통령과 검사가 바뀌니 상황이 바뀌었다 이게 아니고, 물론 대통령도 바뀌었죠. 검사도 바뀌었고요. 친문검찰에서 굳이 얘기하자면 친윤검찰로 바뀌었으니까. 그러나 더 결정적인 차이, 문재인 정부의 친문검찰이 덮어버렸던 그 사건을 지금 검찰이 찾아내려는 의지를 보이고 있다. 이게 다른 겁니다. 그렇죠? 또 하나, 성남FC는 무혐의 송치됐다가 대선 후에 재수사해서 구속영장이 청구됐다. 맞죠? 형식상으로 맞습니다. 그러면 그 내용을 들여다보자 이거죠. 분당경찰서에서 이거를 처음 수사했던 것이, 고발에 의해서 수사했던 것이 2018년 6월입니다. 벌써 오래됐죠. 5년 전입니다. 근데 분당경찰서에서 수사를 안 했습니다. 3년 6개월간 탈탈 하나도 안 털었습니다. 압수수색조차 안 했습니다. 뭘 했는지 모르고 있다가 2021년 6월쯤에, 이때는 이제 이재명 대표가 민주당 대선 후보 경선에 참여하려고 했던 때입니다. 그러니까 이때 갑자기 서둘러서
이재명 대표를 조사하겠다고 합니다. 아니 3년 정도를 그냥 묵혔던 사건을 갑자기 이재명 대표 대통령 후보 경선에 나온다니까 조사하겠다고 하더니 그것도 소환조사가 아니고 그냥 서면조사로 하더니 2021년 9월 몇 달 뒤에 이재명 대표가 민주당의 대선 후보가 될 것이 확실시 되니까 무혐의 송치를 합니다. 무혐의 송치라는 건 무슨 뜻이야? 이게 이재명 대표가 얘기했듯이 무혐의로 보고 검찰에 넘겼다 이거죠. 그때 검찰 누구죠? 문재인 정부 검찰입니다. 그렇게 했던 거 맞고요. 그런데 당사자가 이 당사자는 아마 바른정당이 그때 고발했을 텐데 이의 신청을 합니다. 이의 신청하면 수사를 다시 재개하게 돼 있죠. 그러니까 이게 이제 검찰로 가서 성남지청의 박하영 차장검사라고 있죠. 그 사람이 이거 들여다보니까 범죄 혐의가 거의 명확하다. 그러니까 수사를 해야 되겠다 그랬는데 당시 대표적인 친문검사죠. 박은정 성남지청장이 그걸 가로막고 나섭니다. 그래서 박하영 차장검사가 사표를 냈죠. 그리고 나서 대선이 끝나고 분당경찰서에서 재수사를 했는데 이때도 압수수색, 이제서야 압수수색 했습니다. 그리고서도 관내 6개 기업이라고 했는데 그중에 두산건설에 대해서만 제3자 뇌물죄 혐의로 검찰에 송치를 했죠. 이때도 이재명 대표에 대해서는 아예 소환도 못했습니다. 명백한 범죄 혐의도 찾아내지 못한 거죠. 그렇게 되고 나니까 이제 검찰이 송치를 받아서 전면적으로 재수사한 거요. 그래서 네이버의 관련 문건 이런 것들을 찾아낸 겁니다. 경찰은 못 찾아내고요. 못 찾아냈는지 아니면 안 찾아냈는지 결국은 이거는 수사 의지와 수사 능력의 차이다. 문재인 정부의 경찰은 의지 자체가 없었고 능력이 없었을 수도 있고 윤석열 정부의 경찰은 의지는 있었으나 역량이 안 됐다. 여기까지가 정확한 그 분석이죠. 자, 또 하나. 대장동은 2018년까지 벌어진 일이고 박근혜 정부도 탈탈 털었다. 이렇게 이재명 대표가 주장했습니다. 이거는 전면적으로 엉터리 주장입니다. 대장동 사건을 국민의힘 게이트라고 얘기하는 거와 같은 맥락입니다. 무슨 얘기냐면 대장동은요 2018년 정도까지 인허가 분양 이렇게 됐고요. 실질적으로 수익이 들어오기 시작한 거는 2018년 이후입니다. 천화동인 1호 절반은 그분 것 이런 논의가 한참 벌어졌을 때는 2018년 이후입니다. 정영학 녹취록 잘 아시다시피 전반부와 후반부로 나뉘는데 전반부는 2012년 8월부터 2014년 12월까지 우일의 대장동 이런 사업자로 선정되는 과정 이런 부분이 녹취가 돼 있고요. 이거는 아주 오래전입니다. 거의 10년 전 얘기죠. 그리고 후반부가 2019년 12월부터 2021년 4월 이때는 업자들이 이제 이때 이익이 들어오기 시작했다 그랬죠. 이익이 쌓이기 시작하니까 돈이 그걸 어떻게 나누느냐 이런 걸 가지고 이제 막 논란을 벌이고 있는 게 녹음이 된 겁니다. 근데 이렇게 생각해 보시죠. 지금 문제의 절반은 그분 것, 대장동 배임 이런 것들이 본격적으로 수면 위로 떠오른 게 언제죠? 박근혜 정부 때는 부산저축은행, 그러니까 대장동 배임, 대장동과 관련해서 원래 남욱 변호사 등등 이런 사람들이 그 시드머니 처음에 빌렸던 돈 이게 부산저축은행입니다. 그러니까 그거는 처음에 빌렸던 돈이고 그런데 부산저축은행 사건을 대검 중수부에서 당시에 수사를 했었죠. 그래서 상당한 정도의 부산저축은행의 문제점 같은 것들이 파헤쳐지고 많은 사람이 구속도 되고 기소도 됐습니다. 이재명 대표는 지금 그때 왜 남욱 등 이 대장동 일당들의 범죄를 묻어뒀냐 이렇게 얘기하지만 그건 묻어둔 게 아니죠. 그때 사건은 부산저축은행의 대출비리입니다. 만약에 이건 만약입니다만은 부산저축은행의
대출비리 때 남욱 등 이런 사람들도 다 잡아 넣었다 그러면 아마 다른 사람이 대장동 했겠죠? 왜냐면 김만배는 그때 이름도 거론이 안 됐을 때니까. 그런 점으로 본다면 부산저축은행 사건 수사한 걸 가지고 대장동을 탈탈 털었다? 거짓말입니다. 그리고 이 지금 문제의 대장동 의혹이 본격적으로 불거진 것은 잘 아시다시피 2021년 8월 31일자 경기경제신문 박종명 기자라는 사람이 기자수첩 형식으로 썼습니다. 요만하게. 화천대유는 누구 겁니까? 여기서부터 출발하는 겁니다. 2021년 8월 31일 여기서부터 출발하죠. 그리고 나서 문재인 정부 검찰이 수사 안 합니다. 이재명 대표 소환조차 안 하고요. 정진상 아까 말씀드렸듯이 마지막에 그러니까 2021년 9월 중순부터 시작해서 12월에 정진상 딱 한 번 소환하고 이재명 정진상 빼고 유동규, 김만배, 남욱 이런 사람들만 수사합니다. 대장동 입당만 수사하는 거죠. 이게 얼마나 말이 안 되는 겁니까? 이런 수사가 진행이 됐었다. 그렇기 때문에 박근혜 정부 때 탈탈 털었다는 거는 거짓말이다. 자, 그러면 이렇게 제가 이제 이재명 대표의 주장 중에서 하나하나씩 이제 해서 따져봤는데 이재명 대표가 그걸 교묘하게 해서 자, 이건 범죄 혐의 자체를 윤석열 정부 들어서 조작했다. 이런 뉘앙스로 지금 얘기를 하고 있죠. 그게 아니고 제가 지금 설명드렸듯이 그때나 지금이나 이재명의 범죄는 계속 땅속에 묻어져 있는데 그걸 캐내려는 의지와 능력의 차이가 오늘날 이재명의 구속영장을 낳았다. 이렇게 봐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변한 게 전혀 변하지 않은 게 있다. 그러면 이재명 대표의 범죄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지금 현재 구속영장이 청구되는 거는 바로 대장동 배임, 성남FC 후원금 의혹 요 두 가지고요. 그 다음에 앞으로 남은 거는 백현동 의혹, 정자동 판교 힐튼 호텔 의혹, 대북송금 의혹 뭐 이런 정도가 남았고 변호사비 대납 뭐 이거는 제가 여러 차례 말씀드렸지만 조금 더 수사의 진전을 봐야 이게 범죄가 될지 안 될지 정도로 지금 나와 있는 거고 그렇기 때문에 늘 말씀드리지만 변하지 않은 것 그거는 범죄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